유방에 대한 모든 것 우리 동네 유방 이야기. 우유TV. TV와 오늘 주제는 이제 림프절 이식 수술이라는 거고요. 부절 이식 수술. 예, 대개는 지금 제가 이제 수술을 크게 이제 세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림프 부종 환자분들에게. 그래서 초기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림프관 정맥 문합 수술이라고 해서 이제 림프관을 정맥에다가 연결해주는 수술을 하고 있고요. 이제 림프관이 어느 정도 이렇게 또 기능이 살아있고 잘 살아있는 분들에 한해서 그래서 림프관 자체를 이제 정맥에다가 연결을 해주는 길을 두 군데 혹은 많으면 한 네 군데까지를 이제 연결을 해주면 이제 그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에 이제 막혀져 있는 거를 이제 돌려서 이제 빠질 수 있는 길을 이제 마련을 해줘서 림프 부종 자체의 좀 증상을 경감시키고 진행을 좀 늦추는 그런 수술이고요. 그거는 이제 림프관이 좀 살아있고 좀 맞아요. 아주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밖에 네.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주로는 초기에 림프 부종이라는 게 이제 초기, 중기, 말기를 이제 가늠하는 결정적인 거는 결국 림프관이 얼마나 살아있는지에 따른 거는 거거든요. 근데 부종이 이제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진행성입니다. 진행을 하다 보면 림프관 자체가 계속 기능이 떨어지고 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고 그 관의 수축력이 좀 줄어들거든요. 결국 안 좋아지는데 그 안 좋아지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초기, 중기, 말기를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초기에서 중기 정도 환자분들은 저희가 그래서 먼저 림프관 정맥 문합 수술을 권유를 드리고 권유를 드리는 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림프관 정맥 문합 수술은 사실 저는 되게 힘들기는 한데 환자분들은 큰 뭐 부담이 없는 수술입니다. 흉터가 작잖아요, 그죠? 흉터도 흉터인데요. 일단 겨드랑이에서 하는 거예요? 팔 여기서 하는데요. 아, 팔에서 하는 예,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국소마취 수술로 하고 예, 그리고 최근 이제 그리고 수술도 대부분 이제 한 1시간에서 한 2시간이면 끝나고 환자분들이 뭐 그 다음 뭐 거의 저는 그 다음날 퇴원을 시켜드리고 있기는 한데 다음날 퇴원하시면 그냥 원래 그냥 일상생활로 그대로 그냥 복귀하셔서 다음날 샤워하고 운동하고 뭐 다 전혀 뭐 문제가 없어요. 통증도 거의 없고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워낙 이제 편한 거의 크게 시술 부담이 정도다 없는.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 하지만 이제 림프관 자체가 이제 별로 안 좋은 분들에게는 이제 그거를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길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다음 단계인 림프절 이식 수술이라는 거를 합니다. 오늘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네. 이거인 거죠, 그죠? 네. 좀 많이 진행된 분들한테 주로 하는 네. 수술. 네, 그래서 이제 림프절 이식 수술은 쉽게 얘기해가지고 림프절을 다 떼가지고 부종이 생겼기 때문에 림프절을 다시 이식해주는 수술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겨드랑이에다가 넣는 거예요? 저는 겨드랑이에다가 넣습니다. 유방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림프절을 어디서 가져와요? 그래서 이제 림프절을 이제 포인트죠. 어디서 가져오는지가 되게 중요한,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요. 대개는 이제 유방암 수술을 하시고 림프절을 이제 이전에 곽정수를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신 분들 중에서 유방 복원을 원하시는 분이 있고 네. 유방 복원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나눠집니다. 아니면 복원을 이미 복원을 할 했거나. 필요가 없거나 네. 뭐 이미 했거나 그러면 유방 복원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뱃살을 떼야 되잖아요. 네. 뱃살과 동시에 여기 사타구니에서 조금 거기에 있는 림프절을 같이 갖고 와서 뱃살은 가슴에다 넣고 사타구니에 있는 림프절은 겨드랑이에다가 넣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유방 복원을 할 필요가 없으신 분들은 네. 우리가 이제 위장 안에도 림프절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배 안에 엄청 네, 많죠. 배 안에 많은데 그 안쪽에 장간막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위장이 있으면 위장을 이렇게 덮고 있는 우리 이렇게 커튼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지방질과 그 지방질 안에 있는 림프절을 뗍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저는 하고 있고요. 점점 더 많은 환자들에서 이제 배 안에서 떼고 있는데 그 배 안에서 떼는 이유는 배 안에서 더 많이 떼기 배 시작했어요. 안에서 좀 많이 떼고 있는데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여기 안쪽에 여기서 떼잖아요. 사타구니에서 사타구니에서? 떼면 네. 사타구니 림프절 중에서 다리에서 올라오는 림프절을 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적지만 있습니다. 그러면 다리에 림프 부종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나 그거 물어보려 했어요. 그 확률을 굉장히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 전에 전 처치를 많이 합니다. 그 림포신티그래피라 그래서 이제 핵의학고 그 테크니슘이라는 걸 주사해서 여기 와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본 다음에 주로 이제 사타구니에서는 배에서 오는 게 있고 여기서 오는 게 있고 안으로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오는 거를 다 최대한 안 떼고 배에서 오는 거나 아니면 안쪽에 있는 림프 부종과는 발생과 관련이 없는 것들을 떼려고 노력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장 안쪽에 있는 이제 그물막
이제 오멘툼은 그 가능성이 아예 없습니다. 일단. 그렇죠. 근데 반면에 어쨌거나 배에 뚫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뭔가 그거를- 수술이 커지는 느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복강경으로 하고 있어요. 복강경을 이제 그 거의 이제 요즘은 이제 단일공 복강경이라 그래서 구멍 하나 내서. 구멍을 이제 배꼽 안에 하나를 넣고 그거를 램프셔를 떼고 실제로 그래서 유방 재건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유방은 그는 뱃살로 만들고 그 유방을 그 뱃살을 뗀 다음에 거기서 이제 안쪽으로 또 들어가서 그물망을 또 추가적으로 떼가지고 따로따로 같이 갖고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복강경을 해요? 거기는 거의 다 열려 있는데 주로 이제 복강경을 하기를 원하시는 또 그거는 외과 선생님이 떼주시거든요. 그렇죠. 근데요, 이렇게 떼서 그냥 이렇게 넣는다고 해서 살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수술을 성형외과 의사로서는 이론은 알고 있지만 좀 결과가 사실 좀 궁금하긴 해요. 정말로 아니, 어떤지. 이론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명준 선생님 좀 모르겠어요. 결과 롱텀들을 보니까 이게 근거가 있으니까 하는 수술인 거잖아요. 네. 그 그물막에서 림프절을 떼다가 네. 림프절이랑 동맥이랑 정맥을 같이 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우리가 여기 수술하신 분들은 대개는 이제 여기가 이제 굉장히 여기가 유착이 심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사선도 하셨고 여기를 뗐기 때문에 유착이 굉장히 심하니까 이제 유착을 여기를 다 풀어주고 그 유착을 풀어준 데다가 림프절을 이식을 하고 여기다가 혈관을 연결해서 이제 그 이식한 림프절에 대한 이제 혈액 공급을 이제 원활하게 하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있는 림프관이 있어요. 그 배 안에서 뗀 림프절 안에 있는 림프관. 이제 그거를 이제 연결을 합니까? 가능하면 연결을 거기 그쪽에 정맥에다가 연결을 또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림프절 이제 정맥 이식 수술을 또 하나를 또 하고 그러면요, 겨드랑이 림프절 수술을 좀 많이 한 분들은 여기가 쏙 들어가 있잖아요. 겨드랑이가 들어간 정도가 아니라 이제 유착이 굉장히 이렇게, 심하죠. 이렇게 막 네. 찌그러져 있잖아요. 네. 그렇게 넣으면 그런 그게 이 찌그러져 있는 게 약간 바로 풀리죠 수술실에서. 그걸 푸는 게 또 그러니까 핵심이잖아요. 쏙 수술 들어가 중에. 있는 느낌이 또 이렇게. 네, 이제 완전히 나오죠. 그럼 얼마나 걸려요, 수술이? 수직을 해서 떼는 거가 15분에서 한 맞아. 20분 정도면 볼 떼고 수가 있어. 그 수술에서 이제 가장 힘든 부분은 결국 이제 유착을 방리해 주는 그럴 것 부분이거든요. 같아요. 유착을 방리하는 거가 한 1시간 정확한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서 다 합치면 한 3시간에서 한 4시간, 5시간 정도 걸리는 수술이죠. 좀 길긴 하다. 짧은 그렇죠. 수술은 되게 긴 아니에요. 수술이죠. 그러니까 되게 긴 수술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림프관 정맥 문합 수술에 비해서는 일단 전신 마취도 해야 되고 폐 안에도 수술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술도 길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유경 피판 수술이라 그래가지고 혈관도 연결을 하고 이래야 되니까 부담이 크죠. 저는 이제 입장에서는. 종합 선물 세트 수술이라고 하고 사실은 저희 과에서도 제일 오래 하는 수술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둘이서 하니까 여기는 혼자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체력적으로는 조금 세이브가 되는 것 같긴 한데요. 우리는 정신 없죠. 계속 손 바꿔가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돌리니까 외과까지 하면 이제 한 3-4명의 외과 서전이 들어와서 이 수술을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결과는 지금- 어때요? 딱딱해지는 그 섬유화의 정도를 이제 저희가 그 이후에 이제 초음파나 이런 걸로 해서 보는데 그 섬유화 정도는 사실 굉장히 많이 풀려요. 특히 이제 섬유화가 이제 팔이 여기 위쪽에 섬유화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 섬유화의 정도를 일단 초음파로도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바이오 임피던스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인바디를 재거든요. 인바디의 이제 수분량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하는데 그 수분량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해요. 느끼는 불편감, 무겁고 이런 거는 많이 좋아져요. 결과는 지금 그 환자분들이 한 대상으로 했을 때는 결과가 괜찮습니다. 환자분들의 만족도도 네. 높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환자분들의 이제 그 다른 증상들이 좋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가 이제 구축이 심하면 주로 이제 이쪽에 그 우리가 이제 밴드 증후군이나 이런 게 있어서 여기가 굉장히 딱딱해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신경이 이제 압박되면서 이제 요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저릿한 느낌이나 찌릿한 느낌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거가 있는 분들을 주로 이제 제가 이제 수술을 이제 많이 권유하고 있거든요. 그럼 좋아져요. 그런 증상들이 이제 좋아지죠. 수술하면. 그것도 편하겠다. 어깨가 불편하면 사실 네. 굉장히 사는데 근데- 불편함이 많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근데 부종은 완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되게 이제 부종 0기에서 3기로 갔을 때는 거의 3기의 분들이 이 수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림프 부종 3기. 맞아요. 네, 네, 네. 림프 부종 3기는 절대 림프 부종 0기나 1기가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대개는 3기가 이제 2기 후반이 되고 2기 후반이 이제 2기 좀 전반이 되고 이러는 경우들은 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 부종이
완치가 되지는 않더라도 거기서 진행을 좀 늦추고 그다음에 거기서보다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계속 이제 갖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이유가 있으니까 늘어나는 거고 근거가 자꾸 모이는 것 같습니다. 이 수술. 네. 합병증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이거로 인한 합병증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인 합병증은 목간경으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배 안쪽에서 수술했을 때 위험성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위장을 건드리기 때문에 수술 후에 이제 배가 좀 굉장히 당기기도 하고 복통이나 이런 것들이 한 3일에서 한 5일 정도는 있을 수 있고요. 별로 안 심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심하지는 않으세요. 장을 자른 건 아니잖아요. 장을 거는 것도 장을 아니고. 근데 아주 약간은 뭐 어쨌든 장을 건드리게 할 수 있기 그렇긴 때문에. 하지만 제가 아는 명유진 선생님이 같이 일을 할 만한 외과 선생님들은 그리고 정말 손기술이 좋으신 좋아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그 푸는 작업은 제가 하거든요. 저는 같이 안 해도. 그 릴리즈를 제가 이제 그 유착을 푸는 작업을 제가 하는데 저는 물론 거기가 제일 어려운 구간이긴 하지만 너무 속이 시원해. 이걸 내가 풀어내고 있다는 게 너무 속이 시원. 이렇게 늘러붙어 있던 걸 내가 풀어놓으면 와 나중에 이제 JDA 오시는 교수님 와서 여기다가 뭐 이렇게 이어주고 하면은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으로서 참. 이거의 이제 이 수술은 근데 이제 최종 목적은 결국에는 이제 여기 림프를 이제 연결을 해줬는데 결국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림프가 이제 다시 살아나야 되거든요. 이제 그 살아나는 것을 이제 유도하기 위한 이제 그런 그런 연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런 그렇네요. 연구들이 이렇게 있어요. 림프관을 넣는 게 아니라 그냥 림프절 넣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 팔에 있는 림프관들이 딱히 그 림프절을 넣은 거랑 연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좋아지죠? 네, 그래서 이제 왜 좋아지는지에 대해서는 동물 실험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까지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논문 쓰면 그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자면 이제 여기에 관이 없었던 거가 다시 살아나기는 어려우니까 관 자체를 넣어주는 거 혹은 이제 관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계속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겠네요. 훌륭합니다. 네. 지금 선구자예요, 저 부분에서는. 재밌겠네요. 네. 림프 부종이라는 게 결국 이제 고속도로가 있는데 여기서 톨게이트가 없어져가지고 길이 막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길이 너무 많이 막혀 있다 보니까 이제 길이 이제 다 파괴가 되기 전이면 막힌 거를 좀 국도 뚫어서 우회해 주는 거를 하는 게 림프관 이고요. 그다음에 재활학과 교수님이 비율을 똑같이 쓴다 이제 배워가지고. 아니 그분은 이제 원래 옛날부터 제가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톨게이트 자체를 이제 여기다가 이식을 해주는 게 이제 림프절 이식 수술이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 거는 이제 다시 이제 갈 수 있거든요. 좋네요. 열심히 하고 계셔서 보기가 좋고 네. 더 갈고 닦으셔서 또 좋은 결과를 많이 보여주시기 네.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런 수술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봤고. 근데 어려워 아직도. 환자분들이 이해하시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상 우유TV였고요. 제가 외래에서 또 환자분들께 이제 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나온 영상 좀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사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외래 시간을 좀 줄이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걸로? 아니, 근데 환자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거를 다 이렇게 말씀을 다 드리기는 어렵잖아요. 네, 또 부족한 게 있으면 또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우유TV였습니다. 와.